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주택 갈아타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1주택 갈아타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즉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잠깐 주택수가 2개인데 비과세를 해주는 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누리셔야 되는데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주택 플러스 주택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택 플러스 주택. 예를 들어서 A주택이 17년 6월 달에 취득을 했다. 그리고 B주택이 18년 7월이다. 그러면은 1년 후에 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 혹은 대체 주택, B주택, 2번 주택 이런 주택을 매수하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3년 안에 A를 매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A를 매각했을 때 이 녀석은 당연히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또는 취득 당시 조정했으면 2년 거주 그리고 유주택 갖고 있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A를 팔면은 A가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고 하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요.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바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왜 그러냐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공통점은 뭡니까? 새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분양권에 관심이 가는 게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정비사업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립니까? 적게 걸립니까? 많이 걸리죠. 힘든 거예요. 근데 분양권은 청약 날짜가 있고 들어가는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일단 처음에 뭐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권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일단은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이 있다. 일시적 주택 비과세 어떻게 된다?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 지나서 B 분양권을 사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인데 지금 뭐 24년이니까 2020년 12월 30일 그 이내로 취득한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해서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뭐야 그럼 똑같잖아.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쉽네, 내가 하면 되겠네, 이 방법 좋네, 내가 천재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많이 위험하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주택 그리고 분양권 취득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데 조금 어려운 내용 말씀드리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외우시면 더 좋은데 관련된 근거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뭡니까? A주택을 샀고 B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요 전체 아까 기간이 3년 안에 매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종전주택 A를. 그런데 3년이 경과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B분양권이 신축으로 되고 신축으로 된 상태에서 3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요 신축되고 나서 처분하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신축되는 요 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돼요. 1년 이상 계속 거주. 스트레이트로 1년.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 3년 안에 전입. 비조정이라도 전입. 1년 거주 지키셔야 돼요. 이게 156조의 3 사망이 있어요. 왜 계속 제가 조문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비과세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법에서 딱 정해져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응용하고 만들고 유추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조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분양권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뭐야, 분양권도 어차피 내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주택인 것 같고 얘도 주택인 것 같이 보이니까 마치 이거를 뭐로 착각을 하냐면은 분양권 주택하고 주택이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번 분양권 사고 2번 분양권 1년 넘어 샀으니까 2번 분양권 취득하고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결정해 놓은 조문이 아예 없어요. 어디를 뒤져봐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비과세를 만드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1번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 그리고 2번 주택을 취득을 했어. 이 두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양권 그리고 분양권 주택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만들어 놓은 게 조문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전주택이 있고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는 딱 이거 두 개밖에 없다. 156조의 3 2항, 156조의 3 3항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분양권이 주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날짜가 각각 다른데 안타깝게도 외워야 돼요. 2020년 8월 12일은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고요. 그래서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만들어 버리고요. 21년 1월 1일에는 당연히 취득세 주택수 포함되고 양도세 주택수도 포함돼 가지고 비과세 판단할 때 이 분양권이 발목을 잡아버려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양도세 비과세다. 그러면은 21년 1월 1일 특히 잘 보셔야 되고요.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2020년 8월 12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분양권 그리고 분양권 주택 이 경우에 일시적 주택 비과세는 안 돼요. 그럼 이거 일시적 주택 비과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분양권을 사고 이 1번 분양권이 주택으로 돼야 돼요. 주택으로 된다는 건 언제예요? 준공되는 그 잔금. 그러니까 분양권을 전매로 하는 그 잔금이 아니고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는 그때 잔금이 예를 들어서 23년 12월이다. 그러면 이게 1번 주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1년이 지나서 2번 분양권을 사야지 모양이 어떻게 뭐랑 똑같아져요? 이 녀석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156조의 3 2항에 나와 있는 녀석. 이해되죠?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23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2번 분양권이 24년 1월이에요. 1년 텀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내가 2번 분양권을 날려버려요. 그리고 1주택 비과세를 받아 2년 지나서. 그러면 비과세는 되겠지. 1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해피한 케이스는 바로 이거죠. 1번 분양권이 주택이 됐어요. 22년 9월 달에.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2번 분양권을 24년 1월 달에 취득을 합니다. 당첨이 되거나. 그러면 둘 간의 일시적 주택 비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이 녀석하고 모양이 똑같잖아요. 3년 안에 처분하시면은 A가 즉 1번 주택이 비과세가 되겠죠. 저는 3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3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방법을 써야 돼. 근데 요 방법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새로 신축하는 여기 B 2번 주택에 전입해서 거주해야 돼요. 비조정인데요. 거주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많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 주택 비과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필요 없고요. 저는 하나만 비과세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세요. 그리고 1주택 비과세 받으세요. 저는 2번 이 녀석을 비과세 받고 싶은데요. 그럼 1번을 팔아요. 세금 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주택 되고 나서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서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 날짜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왜 비과세가 안 되는지 얘는 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분양권 끼어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끼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